자, 교육학개론 총정리를 위해서 중간고사 대비 영상 두 번째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의 원리와 방법으로서의 교육 심리학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지요. 여러분 교재 59쪽을 한번 펴보세요. 우리가 학습 동기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외적 동기와 내적 동기로 구분을 하면서 59쪽에 이제 두 번째 문단에 외재적 동기라고 나와 있죠. 그 아래 줄 끝부분에 성적에다 동그라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라고 한다면 외적 동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결과를 위해서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것이죠. 자, 성적뿐만이 아니라 오른쪽에 한번 적어보세요. 자격증 또한 외적 동기를 유발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칭찬 스티커라고 적어보세요. 스티커를 받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마음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외적 동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로 몇 줄 올라가면 흥미라는 것이 있는데 흥미는 어느 동기에 해당이 될까요? 내적 학습 동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학습이 재미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이 공부가 왜 나에게 필요한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더 무서운 힘을 발휘하게 된다라는 측면 때문에 겉으로 보이지 않는 요소이지만 내적 학습 동기로서 중요성을 갖는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기의 유형이 다른 게 뭐냐라는 것을 골라라 라고 문제가 나오겠죠. 자, 다음에 61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1쪽에는요, 정서지능에다가 별표를 하셔야 되겠죠. 이게 문제에 나오면 잘 적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정서지능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나의 감정에 대해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 자기 인식, 자기 조절, 자기 동기화, 스스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이 공감해주는 능력, 그리고 사회적 기술,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이 정서지능으로서 여러분들이 서비스 직종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이런 특성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자, 61쪽 아랫부분을 보시면요. 이제 창의력의 관점에서 인간의 사고의 유형을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렴적 사고라는 것은요. 하나의 정답,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을 따라서 기억을 되살려서 사고하는 유형을 의미합니다. 정답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 사고 과정을 거치는 방법이 되겠죠. 다음으로 이와 반대, 수렴적의 반대는 확산적, 발산적 사고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확산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보다 생각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죠.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고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답을 발견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62쪽에 가시면 창의력 개발을 위한 토의 방법으로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경험해 보신 브레인스토밍에다가 별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브레인스토밍의 규칙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비판하는 것이었나요? 비판하지 않는 것이었나요? 비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양적으로 많이 모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이제 64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64쪽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비고츠키라는 학자가 나오는데요. 우리 수업 시간에 자전거 타기를 배우는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즉, 어린이가 자전거 타기를 배울 때 뒤에서 잡아주는 도움의 손길을 제공해 줄 수가 있겠는데 그것이 바로 비계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65쪽에 위에서 6번 내려오시면 디딤돌 동그라미, 비계 동그라미, 이것과 같은 스캐폴딩, 스캐폴드 다 같은 도움의 손길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여기서 모방이라는 것은 동일한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을 잘 구별할 수 있도록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65쪽에 동그라미 3번에 나와 있는 프로이드의 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이드는 무엇을 강조하였는가? 65쪽 아랫부분에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성격 발달에 있어서 유아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케빈에 대하여라는 영화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케빈이 어린 시절에 엄마와 좋은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격 발달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유아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충동과 무의식에 의해 인간의 사고나 행동이 동기화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충동과 무의식에 의해 인간의 사고나 행동이 동기화된다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특징이 되겠는데요. 이 프로이드는 인간 행동에 무의식이 미치는 영향을 특히 강조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프로이드에 대한 설명이죠. 파블로프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라는 것을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68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68쪽의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 손다이크의 시행착오설에다 별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손다이크는 무슨 동물을 가지고 실험을 했었나요? 고양이를 상자 안에 가두어 놓고 밖에 생선을 보여주었더니 이 고양이가 생선을 먹고 싶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며 밖으로 나와서 보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실험 결과를 통해 69쪽에 있는 효과의 법칙, 여러 가지 연습 그리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고양이는 출구를 더 빨리 찾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연습이 되어 있는 고양이가 훨씬 더 빨리 나오더라. 이렇게 준비를 갖추고 학습의 성과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학습의 원리를 시행착오설을 통해 손다이크가 발견해내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정리를 했는데요. 인지주의 학습 이론이라고 하는 69쪽의 내용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지주의 학습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위에서 5줄을 내려오시면 정보처리 이론에다가 한번 줄 쳐보세요. 인간이 정보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기억의 구조 속에서 어떻게 저장하고 처리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인지주의 심리학에서 인지주의 학습 이론에서 설명하였다라는 것이죠. 기존의 동물 실험을 통해서는 행동주의 심리학적인 관점으로 설명하였지만 그 동물들과 달리 인간의 머릿속에서 사고라는 것을 하는데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다르게 설명하였다라는 겁니다. 인지주의 심리학에서의 실험은 쾰러라는 사람이 술탄이라는 이름의 침팬지를 데리고 실험을 했는데 이 침팬지가 천장에 매달려 있는 바나나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69쪽의 맨 마지막 부분에 통찰 동그라미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실패를 거듭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물건들을 쌓아놓고 통찰을 통해 문제 해결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70쪽에 위에서 세 번째 줄 문제 해결 과정에서 통찰이 활용된다라고 하는 원리를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줄을 또 내려오면 정보 처리 과정을 통해 인지주의 심리학에서 설명을 하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인지주의 심리학에서 시행착오를 통해 긍정적인 보상을 받으려고 행동의 변화를 보였다, 이런 설명이 나오면 잘못된 것이다 라고 골라내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시행착오설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간고사 대비 총정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